소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차바이오텍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디오스텍으로 설립돼서 200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09년 차바이오텍을 흡수 합병하면서 상호명을 차바이오앤 디오스텍으로 변경했다가 2014년에 광합사업부를 인적 분할하고 현재 사명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주 사업은 줄기세포 치료제 및 면역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글로벌 세포 치료제 의약품 위탁 개발 및 생산 사업,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보관 사업, 제대혈 보관 사업, 의료 IT 사업, 유전체 분석 및 진단 사업, 헬스케어 컨설팅 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병원 매출 64.3%,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제품 10.2%, 의료기기 등 2.4%와 제대열 보관 매출 및 기타 매출 등 23.1%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7,279억 원, 영업이익 82억 원, 당기순 손실 25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26.1%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 실적 성장으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영업이익 달성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차바이오텍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공시 제출 건수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검토를 하면 좀 좋을까 고민을 좀 했다가 제가 생각하는 2022년도에 좀 노려볼 만한 종목, 공략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차바이오텍을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고 분석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한 공시는 없었지만 기업 설명회 개최 공시에 대한 의미도 좀 알아보고 회사의 최근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천천히 좀 리뷰를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차바이오텍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업 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기업 설명회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현재 회사의 상태에 대해서 이 기관 투자자, 개인,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중요 정보나 현재 사업의 어떤 성과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의 시작일은 7월 12일입니다. 11시 반부터 종료 시작은 12시인데 30분간이네요. 장소는 서울 드래곤시티 GBR 100도 5층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벤처 캐피탈, 제약바이오 기업, 일반 기업의 임직원과 개인 투자자 등 모두입니다. 실시의 목적은 회사 소개, 연구 개발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시의 방법은요, 2022년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 없이 현장에 참관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 행사는 주관 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행사장에서 현장 참가 신청은 불가능하고요. 사전에 온라인 참관 등록에 의해서 참관이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시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후원 기간 등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서울 드래곤시티에 2022년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 이 차바이오텍이 참가를 하는 거예요. 참가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 먼저 사전 예약을 좀 한다면 일반 투자자들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30분간 회사의 이 소개와 현재 연구 개발의 성과 또는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이해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이 기업 설명회에서 미공개 정보 등을 많이 얻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브리핑을 하다 보면요, 조금 더 이야기하다 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어떤 회사의 진척 사항들을 조금은 얻어갈 수 있는 힌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이 제약바이오 플랫폼들, 제약바이오 이 신약 사업을 좀 연구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를 시간이 난다면
한 번쯤 좀 참석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오. 회사 유의성의 관점에서 어느 연구개발 성과에서 지금 어떻다. 이게 너무 획일화되게 언론이나 공시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너무 딱딱하죠. 네. 그런데 연구원이나 회사의 관계자가 조금 더 소상하게 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했던 현재 연구개발 성과를 조금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하는 공시입니다. 저희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더 나오게 되고 이러는 것처럼 설명회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나 보네요. 네, 대표님이 2022년 공략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에서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업 설명회에 참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 바이오텍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무려 7개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래도 매출이 또 양호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죠. 네, 최근 1분기 실적을 좀 보면 회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군에 들어가는 이 매출의 포지션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연결 기준의 병원 매출은 64.3%. 차 바이오텍이 차병원 의료재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 매출이 의료 서비스 부분의 64.3%의 매출이 구성되어 있고요. 화장품과 화장품의 원료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10.2%입니다. 상품 매출은 의료기기가 의료용품의 2.4% 그리고 서비스 매출인 제대열 보관 매출 1.7%. 그 다음에 기타의 서비스 매출이 한 7.5%. 전체 임대 매출, 정부의 추가 의료수가, 로열티 등의 매출은 12.8%인데 전반적인 어떤 이 매출의 전체는 병원 매출을 좀 수반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는 신약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다수의 회사들이 사실상 매출액이 전무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차바이오텍은 안정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 연구 개발을 동시에 영위한다. 자,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단 내용을 좀 더 보면 상품 매출의 세부 사항은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서비스 매출은 제대열의 보관, 바이오 인슈어런스 매출, 차움 서비스, 그리고 유전체 분석과 진단 서비스, 의료 IT 서비스와 헬스케어의 컨설팅 서비스다라고 이 세부 항목들이 좀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한 7종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죠. 지금 여기서 설명은 좀 많이 미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 상태를 좀 보면 라이선스 아웃 부분인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파이프라인명이 조금 자세하게 좀 명기는 좀 되어 있지만 크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고형 암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있고요. 퇴행성 요추 추간판 만성 요통 치료제, 황반변성증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의 7종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간상에 제가 많은 것들을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궁금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과 적용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고 여기 나와 있죠. 개발의 진행 경과사항까지 자세하게 기표가 되어 있는 만큼 시간을 내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 요약을 좀 해드리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종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임상 1상과 임상 2상을 추진 중에 있다. 네. 그런데 이 유의성에 대한 확보 부분이 신약 개발의 어떤 루트나 형태가 차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세포 치료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줄기세포 관련주라고 좀 불리우죠. 줄기세포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차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세포 배양을 통해서 치료제를 만든다. 자, 이 점에 차이가 있다.
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차 바이오텍은 뭐 다수의 제약 바이오 회사에 대비를 하자면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사업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른 신약 개발을 하면서 이렇다 할 성과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만 수반하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탄탄한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이었죠. 차 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시설을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바이오 시설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네, 차 바이오텍의 경우에 지난 공시가 좀 있었는데 잠깐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시설 투자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회사가 지금 1월달, 2월달인데 지금 하단 내용을 지금 살펴보는데, 자, 이 시점이 지금 제가 공시를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3번 항목도 있는데, 지금 시설 투자 공시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분기 보고서 내용 안에서 좀 녹아 들어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2024년 12월 1일까지 제2테크노밸리, 판교의 제2테크노밸리의 산업시설 용지에 회사가 지금 이 차바이오텍이 50% 그리고 CMG제약 40% 그리고 차케어스가 10% 투자하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전체 1,105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 시설과 위탁 생산 시설을 지금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어요. 전체 이 준공 예정 일자가 2024년 연말, 그러니까 12월 초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한 1년 반 정도 좀 남아있는 상태죠. 네. 1년 반 동안 위탁 생산을 영위할 수 있고 세포 치료제 배양과 생산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어떤 시설 건립을 좀 추진한다. 자, 이게 단기 모멘텀이다라고 좀 제가 부각됐던 원인이, 세포 치료제 배양 시설을 양산화 관점에서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차바이오텍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양산 준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 중대 모멘텀이 부각이 된 것이다라고 지금 제가 좀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최근에도 이 미국 텍사스에도 위탁 개발 생산 시설을 지금 준공 앞두고 있었죠. 지금 전체 3,3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바이러스 전달체 생산 시설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이 캐파와 사실 국내에서 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CDMO 또는 CMO 위탁 생산 시설들이 좀 준공이 된다면 차바이오텍의 외형 가치는 2024년 이후부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이 중대한 모멘텀이 아닌가 좀 판단해보고, 네. 최근에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의 7종 중에서 상당수는 한 3종 정도가 임상 1상과 임상 2상을 좀 본격화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기업 설명회를 좀 추진했다는 이 배경에서는 사실상 이 모멘텀을 수반한다. 지금 공시를 좀 찾았는데 1월 20일자 공시였습니다. 제가 놓쳤었는데 전체 좀 552억 원의 CDMO GMP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해서 좀 준공 예정일은 2024년도 12월 1일까지입니다. 회사는 55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지만 전체 1,1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규모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준공 이후에 회사의 외형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차바이오텍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첨단 바이오 시설이 2024년 말까지 완공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파이프라인 개발을 넘어서 양산 단계까지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형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 같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바이오텍은 올해 들어서 다수의 치료제 임상 실험도 완료했고 줄기세포 관련 기술도 특허도 획득을 했고요. 최근에는 자회사인 차헬스케어가 호주 서부 최대의 난임센터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참 국내외에서 다방면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오늘 주가 0.66% 상승한 15,150원에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탄탄하게 지지했던 구간, 제가 17,000원이, 16,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16,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매수의 기회로 봐도 무방하다. 자, 이 구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수가 상황별에 따라서 탄탄하게 유지해줬던 이 주가의 수준보다는 하회하는 흐름에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줬지만
적극적인 어떤 매수 기회를 다시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낙폭과대 부분에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 즉 7월 중순 이후에 주가 향방을 보고 차바이오텍은 매수 공략을 한번 타진해 볼 것이다. 제가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매수의 시점까지 바닥하기는 좀 되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가장 최근에 어떤 매수 접전 구간이었던 13,500원 13,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 이 구간입니다. 13,500원에서 14,500원 13,500원에서 14,5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가 있다고 해서 작년 7월에 올라갔던 이 상승폭은 이게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회사는 사실상 덜 주목받았다. 여타의 이 제약바이오사에 비해서는 이 세포 치료제, 즉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이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받았다는 관점에서 2022년도에는 전 주독 섹터라고 좀 봤는데 올해 상반기는 사실상 이런 어떤 이 지수 전반의 어떤 역량들이 받쳐주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점을 좀 가져갈 것인가. 저는 사실상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네. 줄기세포 관련 섹터가 한 번쯤 시세를 좀 크게 낼 것이다라는 이 전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13,500원에서 14,5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제 섹터의 회사는 비교적 주목을 덜 받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님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도래를 했다가 살짝 이탈을 한 모습이긴 합니다. 16,000원을 그래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13,5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차바이오텍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항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EN플러스입니다. 먼저 EN플러스의 기업 개요 살펴보시죠. 2003년 12월에 설립돼서 2003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스타코의 소방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돼서 2020년 3월에 EN3에서 EN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화재 및 군안 등 현장용 소방 차량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데요. 물탱크 소방차를 비롯한 고가 사다리차 등을 제조해서 국가 정부기관인 조달청 등에 납품하는 소방기업입니다. 소방차의 시장 점유율은 16개 업체가 98%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EN플러스가 21년 기준 20에서 3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소방업체인 모리타사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 그라달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굴삭기 등의 신규 차량을 도입해서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소방 특장차 부문 97.7%, 부품 및 외주 가공 부문 2.3%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553억 원, 영업손실 19억 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 손실 19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8%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77%, 당기순 손실 38.7% 증가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해외 매출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투자 자산의 평가 손상으로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EN플러스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최근 공시 중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어떤 이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떤 이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회사가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설에 대해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공시는 2020년 9월 8일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재공시입니다. 이게 최근 게 아니라 2년 전 2020년도 9월 8일에 전 대표이사 횡령에 따른 이 검찰 수사 맞습니까? 라고 이 한국거래소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는 이에 따라 답변을 했습니다. 당사는 2018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조사 자료 요구를 받아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상기 내용과 관련돼서 확인된 사항이 없다. 추후 회사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또는 6개월 이내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껏 지속적인 단위로 한 6개월 만에 좀 계속 좀 정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재공시 기간도 6개월인데 네. EM+는 이에 따라서 만약에 이 검찰로부터 전 대표이사의 기소 사실이 확정됐고 일종의 횡령 금액이 상장 공시 규정에 해당되는 수치에 해당이 된다면 네. 즉시 주권 거래 정지 자유를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검찰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아서 제출을 했다. 네. 회사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통보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또는 전 대표이사가 지금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지 네. 자, 그 여부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오히려 회사가 좀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지 않나 네. 판단이 되는 공시입니다. 네, 같이 확인하신 것처럼 공시의 내용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확인된 사항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확정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공시인데 이 공시의 내용이 EM+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검찰로부터 조사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것은 수사가 좀 진행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판단을 해볼 때 수사는 좀 진행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제가 판단할 땐 이건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이런 경우는 전 대표이사가 기소 중지된 거예요. 즉 도망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사가 적법하게 좀 진행될 수 없는 상태, 즉 기소 중지의 상태로 놓여지게 되면 즉 펜딩되어 있는 거죠. 수사가 좀 잠시 보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에 따라서 전 대표이사에 관련된 횡령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이 리스크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EM+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 요인이 향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공시가 맞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 보유자분들 아니면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던 분들은 투자 관점에서 살짝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EM+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굉장히 급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인수의 과정을 보면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네, 최근에 어떤 인수 부분들을 보면 EM+ 최근에 이 공시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양수 결정 내용을 볼게요.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상장법인입니다. 전체 149억 원의 지분이 지금 10.1%를 좀 인수하는 방식인데 회사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인수를 하겠다. 근데 이게 인수 행태가 다소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지금 현재 EM+의 이 경영권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최대 주주와 EM+ 최대 주주 간의 이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지금 EM+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EM+의 경영권을 인수를 했고 역시 EM+의 자금으로 다시금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경영권을 인수한 그럼 다소 이게 똑같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 주축에는 금성축산진흥과 이 관련이 좀 있지 않겠는가. 자, 이 계약 상대방입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자금 149억 원을 EM+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이 자금을 EM+의 회사 자금으로 다시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것은 동일 금액의 이전이 이게 상호 출자가 맞느냐 아니면 최대 주주의 자금을 회사가 오히려 매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좀 갖는 것 아닌가. 자,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이 기대감이 수반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던 이력이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좀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이 흐름, 정상적이지 못한 상식과는 좀 다른 행태의 이 양수도 또는 이 딜은 항상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관점이죠. 적법하게 인수를 했다면 적법한 이 경영진을 하여금 오히려 새로운 어떤 사업의 다각화 구조, 사업의 시너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봤을 텐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경영권, EM+의 경영권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인수를 했고요. 이 자금을 다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경영권을 인수한다? 자, 누가 봐도 아주 심하게 좀 냄새가 좀 진동을 하는 공시가 아닌가 좀 판단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EM+, 제가 지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적이지 못한 형태의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주가 급증은 좀 잘못됐던 것 같다. 여러분들도 마냥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예의주시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3,020원 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보합권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에서 최근에 양수도 대금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수반됐던 잘못됐던 주가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신규종 매수 관점은 좀 아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패턴의 딜거래 그리고 회사는 이 대표회사로 하여금 야기될 수 있는 횡령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 아직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EM플러스의 어떤 이 투자 메리트를 좀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지 않겠고요. 네. 보유자 관점에서 철저한 기술적인 어떤 분석상의 의견은 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3,0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횡령 혐의 관련해서 리스크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3,000원이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3,00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살짝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셔라 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차바이오텍과 EM플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요.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이용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